네, 그 다음은 선급금, 선급비용 요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번부터 볼게요. 중요 문제 2번. 1, 2번은 뭐 같은 유형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중요 문제는 하나만 풀어드리는 겁니다. 나머지는 한번 스스로 다 풀어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찬열로부터 상품을 주문하고 계약금으로 300만원을 당점 발행 당좌수표로 지급하다 라고 되어 있네요. 지급까지. 우선 계약금 나오면 이렇게 기계적으로 선자를 한번 좀 적어주세요. 선. 그리고 뒤에 보시면 급 보이시죠? 급. 그래서 선급금, 차변이거든요. 그리고 선급금은 차변 계정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계신가요, 혹시? 뭐 쉽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급자 들어가는 계정은 거의 차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들어가는 계정들은 거의 대변에 있어요. 일단 그거가 기본적인 거고, 그 다음에 미지급 미수가 들어가는 것만 반대로 움직입니다. 그거는 약간 뭐 이런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앞에 미자가 들어가서 미쳤어요. 그래서 다른 애들은 급자가 들어가면 차변이고 숫자가 들어가면 대변이거든요. 근데 지만 미쳐가지고 반대로 움직인다. 됐죠? 급자가 들어가는 계정은 차변 계정, 자산, 숫자가 들어가면 대변 계정, 부채입니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고, 두 번째로 당점 발행 당좌수표. 요거 나왔죠? 당점 발행 당좌수표는 제가 이론 때 한번 이거 설명드렸을 건데요. 당당, 동현 당당에서 당당입니다. 그래서 당자예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처리하시고, 자, 그 다음은 4번입니다. 자, 생산 라인 증설을 위해 지난 5월 9일 계약금 500만원을 주고 뜨끈전자에 제작 의뢰했었던 기계장치가 사실은 요 문제는 요 앞에 문제랑 요 3번 문제 있죠. 요거랑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5월 9일 이런 건데 이제 앞에 선급금 요 이렇게 돼 있었다는 건데요. 그래서 지난 5월 9일 분계는 계약금을 줬었던 분계니까 차변에 선급금, 대변에 현금 이런 나왔을 겁니다. 근데 이게 기계장치가 자산 이름 하나 나왔고요. 설치가 완료가 되었다. 그러면은 우리가 우선 첫 번째로 기계장치를 차변에 우선 적으셔야 돼요. 요 금액은 아직 모릅니다. 금액은 아직 모르니까 금액은 이따가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기계장치에 더 대한 돈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예전에 계약금으로 미리 주놓은 돈이 500만원 있었죠? 그게 요 선급금이죠. 500만원까지 미리 줘놨다. 그리고 잔금이 2,500이라 했죠. 그러면 500만원과 잔금 2,500을 합치면 기계장치 값은 3,000이 되는 거죠. 됐죠? 그 2,500 중에서 2,200은 보통예금으로 준다. 그러면 보통예금 이렇게 2,200 줬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요 300만원이고요. 15일 후에 지급한다. 외상으로 했네요. 그러면 미지급분 갑니다. 상품이나 제품 이외의 자산, 원재료까지 그 이외의 자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외상이잖아요. 그럴 때는 외상 매입금 이런 거 못 쓴다 했습니다. 미지급금으로 쓰셔야 되겠죠. 그리고 거래처 체크해야 되는 계정 과목들 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 6, 7번이네요. 5, 6, 7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5번. 공장의 기계장치에 대하여 3일 화재보험사에 화재보험을 가입을 하고 48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을 하였다. 근데 보험기간이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네요. 그리고 전액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시오. 요 문제의 뜻은 이겁니다. 7월 1일부터 6월 30일 1년분 1년분을 한꺼번에 냈다. 분기 어떻게 할래? 이 말이거든요. 자, 우선은 이거 보험이라서 보험료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에서 보면 자산으로 처리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는요 항상 기억해 주세요. 성급비용이라는 계정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변은 현금이고요. 자, 만약에 문제에서 비용으로 처리하시오 라고 한다면 비용으로 처리라고 한다면 답이 이렇게 바뀝니다. 보험료가 차변에 생깁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현금 금액 이렇게 적힐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6번. 사업연도 법인세의, 자, 전산회계 1급부터는요, 나는 법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는 세금은 법인세가 되는 겁니다. 중간 예납. 그러니까 중간에 미리 납부했다, 이 말입니다. 240만원을 현금으로 납부하다. 자, 미리 냈다. 그리고 자산 계정이죠. 계정 과목은 선납세금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현금.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그 입력하실 때는, 그 일반 전표에서 입력하실 때는 지금 3번 차변, 4번 대변에서 입력하시고 있잖아요. 그렇게 입력하셔도 맞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출금, 한쪽 변에만 현금이 딱 있을 때 있잖아요. 현금이 한쪽 변에만 있을 때. 그럴 땐 출금이나 입금 이런 거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으실 때는 그냥 3번, 4번만 쓰셔도 다, 전부 다 입력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7번. 자, 기업은행에 예입한 정기예금이 금일로 만기가 되어 다음과 같이 해약을 하고, 해약을 하면 일단 정기예금을 이렇게 없애면 됩니다. 금액은 여기 있습니다. 해약 금액은 모두 당좌 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 라고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정기예금 해약했고요. 두 번째는 이자 수익 보이시죠? 여기 이자 수익 이렇게 적어주세요. 그럼 내가 받아야 될 돈은 총 5,400만원이 된다라는 거 확인이 됩니다만, 여기 보시면 법인세 원천징수라고 보이시죠? 여기 뭐냐면 지금 이자 수익 생겼잖아요. 어쨌든 회계에서는 네가 돈 번 거에 대해서는 세금 내라 이라거든요. 그러니까 이자 수익에 대한 원천징수 세금 61만 6천원 보이시죠? 얘가 3번. 요거부터 분개하시고요. 선납세금. 이것도 세금 내가 내는 거니까. 그리고 나머지가 차감 지급액 받은 돈입니다. 아까 당좌예금 계좌로 들어왔다 했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금액 이런 식으로 분개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입력하실 때 팁인데, 우리가 보통 차변을 먼저 넣고 대변을 넣기도 하잖아요. 넣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대변 요거 하나, 두 개 먼저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선납세금 넣고 당좌예금 넣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도 안 틀립니다. 특히 K랩은 이거 입력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잠깐 이렇게 올려서, 자, 일반 전표 띄우겠습니다. 요거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3월 2일 문제였죠? 3월 2일. 자, 위에 있던 거는 이미 들어가 있던 거니까 손대지 마시고, 정기예금. 자, 정기예금 있죠? 그 다음에 금액은 5천만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자 수익 이런 식으로 대변 먼저 넣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400. 그 다음에 차변에는 선납세금부터 넣고, 금액 616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당좌예금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잔액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꿀팁으로 이용해 보시라는 거예요. 조금의 시간 단축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직원식 때 적용 엔터 치면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내려오거든요. 요건 사실 그대로 두셔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적용 번호가 안 들어가서 그래요. 항상 이게 거래처 코드 번호라든지 계정 과목 코드 번호가 정확하게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뭐 지우고 싶으시면 스페이스 엔터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애초에 입력하실 때 엔터 키로 커서를 이렇게 옮기지 마시고요. 화살표 키 오른쪽 키를 누르시면 위에 있는 적용이 안 떨어집니다. 뭐 그런 것도 소소한 팁입니다. 자, 7번까지 했고, 그 다음에 9번 하겠습니다. 자, 빅토리전자의 제품 600만원을 판매하기로 계약을 하고 아직은 거래 없다. 대금 중 15%를 당좌예금 계좌로 송금받다. 자, 요 60만원에다가 여러분 15%를 이렇게 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금액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걸 당좌예금 계좌로 송금받다. 뭐 이거는 간단한 문제죠. 간단하게 푸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재고자산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재고자산입니다. 우선 1번부터 볼까요? 유전기업에서 원재료를 구입하다. 그러면 첫 번째 원재료 구입 이렇게 가시는 거고, 그 다음에 돈을 줘야 되겠죠. 계약금으로 예전에 지급했었던 요 선, 급, 금 40만원을 차감, 여기 보이시죠? 선급금 차감. 잔액을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다. 지급어음. 이런 식으로 됐죠? 분계는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한 번도 안 나왔는데요. 지급어음, 이게 계정 과목 중에서 자 지금 3개월이란 단어를 해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지급어음, 미지급금 다시 한번 씹을게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 장기성 지급보험 이런 게 있어. 그냥 지급보험도 있고 장기성 지급보험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받으러움이 있고 장기 받으러움이 있어. 이게 아직은 안 나왔어요. 근데 시험에서요, 보세요. 3개월 만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음은 항상 우리가 1년 이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개월 만기 안 하더라도 다 우리 받으러움 지급보험을 썼거든요. 근데 만약에 또 난이도 올릴 거라고 억지로 막 짜내면, 문제를 억지로 짜내면 만기 날짜를 길게 늘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장기 받으러움, 장기성 지급보험 그 계정을 써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아직 출제된 적은 없다.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 3번 보겠습니다. 자, 인천세관으로부터 수입 원재료에 대한 원재료를요 수입하는 과정에서 수수료가 발생하다.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재료라는 자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대비용입니다. 부대비용 23만원. 그래서 원재료라는 요 계정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예금으로 지급하다. 그 괄호 안에 또 명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취득원가로 처리하시오. 그 말이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볼까요? 자, 상품을 매입하는 과정에 따른 택배요금. 요건 뭐 운반비라고 보실 수가 있겠네요. 운반비. 요거를 다음과 같이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다. 자, 매입하는 과정에 발생한 부대비용이라서 이렇게 상품으로 처리를 했다라는 거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은 요 안에 있고요. 이렇게 그림이 나오는 문제 푸실 때 요령은 그림부터 보지 마시고요. 요 문제를 먼저 보세요. 문제, 요거 문제 보시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보통 분개할 게 다 나와요. 보시다시피 계정과목 지금 이미 다 끝났잖아요. 그럼 그림에서는 뭘 보냐? 보통은 이런 금액들만 확인하시면 돼요. 영수증이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확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보겠습니다. 5번 회사에서 보관 중이던 원재료를 자, 여기부터 좀 문제들이 좀 중요한 문제가 하나 나오죠. 1급에서 나오는 건데 보세요. 원재료를 영업부에서 소모품으로 사용하였다. 비용으로 처리. 자, 지금부터 나오는 계정 과목들은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재료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제품 그리고 상품도 있습니다. 상품. 자, 여러분 이 세 개의 특징 한번 보세요. 이게 뭡니까? 얘네들은요 재고자산입니다. 여러분 재고자산 기억나세요? 재고자산은 판매를 목적으로 해서 상품이나 제품, 그 다음에 뭐 생산 중에 있는 제공품이고요. 그 다음에 그 생산에 투입될 원재료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다 재고자산들이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목적이 명확한 자산입니다. 상품과 제품은 보시다시피 팔 때 쓰는 거지. 팔아야지. 원재료는 물건 생산할 때 써야지. 그죠? 그런데 이 문제 보세요. 원재료를 그냥 소모품으로 쓰다.
생산에 사용 안 했죠. 본래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썼죠. 그럴 때 어떻게 분개하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자, 원재료, 소모품비. 요거는 뭐 아실 거고 보시면 요 문제에서부터 중요한 거는 요 적요 8번입니다. 그러니까 전산회계 1급을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적요 8번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그걸 구분하시는 방법은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재고자산들 본래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때 그 자산 밑에다가 적요 8번이라고 붙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건 입력도 한번 해볼게요. 요 한 문제만 제가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7월 3일로 가볼게요. 자, 소모품비 영업부니까 800번대 했습니다. 요거는 아직은 우리가 지금 비용이 안 나왔는데 부서에 따라서 비용 계정은 500번대로 할 건지 800번대로 할 건지 좀 구분하셔야 되거든요. 영업부, 뭐 관리부, 일반 사무실에서는 800번대 판관비로 처리를 하고요. 제조부서, 공장, 생산부서에서는 제조경비이기 때문에 500번대로 처리합니다. 그것도 나오면 또 이야기합시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금액은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원가로 하셔야 됩니다. 판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회계 입장에서는 판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원가로 처리하자 해서 60만원만 이렇게 처리하신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대변은 원재료 이렇게 하시고 60만원 됐죠. 그러니까 요 적요 부분 보이시죠? 여기서가 중요한 거죠. 자, 밑에 보시면 적요 8번 타 계정으로 대책 보이시죠? 머리에 있는데 그냥 적요 8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적요 8 번호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적요 8 그래서 적요 8 유형들이 지금 5번부터 10번까지 전부 다 적요 8 유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5번부터 10번까지가 다 적요 8번 유형이고 우리는 7번 그 다음에 10번 풀어볼게요. 7번 그 다음에 10번 일단 이렇게 풀어보겠습니다. 하시는 유형은 뭐 비슷합니다만 한번 보겠습니다. 7번 자, 구매하고 보관 중인 원재료 48만원을 제조공장 건물의 수선을 위하여 사용하다. 수선이란 단어. 건물에 대한 수선은 현상 유지를 위해 발생한 일상적인 수선에 해당된다. 첫 번째 원재료 없애시고요. 적요 8번 하시고 두 번째 보시다시피 수선비 비용 처리하시면 되는데 제라고 되어 있는 거는 500번대 계정이라는 뜻입니다. 500번대 계정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500번대 판이라고 적혀있는 거 있거든요. 그럼 판관비 800번대 계정 요것도 한번 입력해 볼게요. 무슨 말인지 한 번만 해보시면 아실 거거든요. 자, 일반전표를 띄우고 4월 10일 차변 수선비 넣을게요. 수선비 보시다시피 많이 뜨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이제 어떤 계정을 쓸 거냐인데 우리 1급에서는 500번대 아니면 제일 밑에 있는 800번대 둘 중에 하나입니다. 500번대가 되려면 생산부서, 공장, 그 다음에 제조부서라는 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위에도 보시면 제라고 되어 있죠. 제조경비, 이 제조원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조원가 하시면 됩니다. 요런 거 이렇게. 그 다음에 대변은 원재료 하시고 원재료. 그 다음에 적요 8번 8 엔터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10번 하겠습니다. 장부상 제품 재고액은 150만원이고 실제 제품 재고액은 145만원이다. 이게 뭐냐면요. 장부에는 제품이라는 계정이 150이라고 기록이 돼 있고요. 실제라는 말은 내가 실제로 창고에 가서 제품을 세어보니까 145만원. 보시면은 5만원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거 없으니까 이제 일단은 첫 번째 제품 없애야 됩니다. 장부를 실제에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팔려서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재고 감모액은 비정상적으로 발생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재고자산 감모손실이라는 요 계정을 쓰셔야 됩니다. 재고자산 감모손실이라는 요 계정을 쓰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그 이론하실 때 잠깐 보시면, 자, 이론하실 때 보셨던 파일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재고자산 공부할 때 보셨던 건데, 지금 어떤 개념, 요게 나왔습니다. 지금 나오는 요 개념이죠. 기말 재고자산이라는 게 있고요. 기말 재고자산은 12월 31일 현재 장부에 적혀있는 뭐 재고자산이거든요. 그거는 사실은 단가와 수량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 보시면 단가, 피, 그 다음에 수량 이루어져 있거든요. 거기 곱해진 게 기말 재고자산인데, 우리 지금 감모만 볼게요. 수량이 감소한 거를 감모손실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1번 정상 감모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분계로 치자면 차변이 뭐 제품 매출 원가, 대변 제품 이런 식으로의 분계가 될 거고, 그 다음에 2번 비정상 감모일 경우에는 영업의 비용에 가산한다. 이거 이론적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분계가 재고자산 감모손실이라는 계정을 쓰잖아요. 그럼 이제 꼭 질문이 들어와요. 그러면 정상 감모는 재고자산 감모손실 안 쓰나요? 안 씁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다시피 매출원가에 가산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제품 매출원가로 처리한다 정도로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만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투자자산 넘어가겠습니다. 자,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한일물산의 주식을 뭐를 구입하고, 자, 얘는 유가증권이라서 문제를 냈습니다.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면 일단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거, 그리고 주식을 1000주 샀고요. 1000만원을 샀습니다. 이게 액면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액면가는 언제 중요하냐면 내가 주식을 발행할 때 자본금으로 처리하는 게 액면가였거든요. 근데 나는 이 발행한 게 아니라 남이 발행한 걸 사왔습니다. 그래서 얼마에 사왔는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1000만원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매입 수수료 5만원 수수료 비용 처리하는데, 이게 그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죠. 우리가 자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부대 비용들은 전부 다 그 자산의 취득 원가에 가산한다는 말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 거의 유일하게 단기 매매 증권만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런 수수료를 합치지 않습니다. 자산으로. 수수료 비용 계정을 쓰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셔야 될 게 코드 번호 앞대가리 앞머리 쪽을 보시면 9로 시작하죠. 그러니까 수수료 비용도 나중에 입력해 보시면 800번대도 있고 뭐 500번대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900번대를 쓴다는 겁니다. 이게 뭐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자면 900번대는 영업 외 비용이거든요. 영업의 비용이라는 말은 물건을 사고 파는데 관계없는 활동에 의한, 그러니까 영업 활동과는 관련 없는 겁니다. 자, 내가 단기 매매 증권 산 것도요, 이거 뭐 물건 팔려고 산 건 아니잖아요. 그냥 돈이 좀 남으니까 남이 발행한 주식을 산 거거든요. 투자 목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900번대 수수료 비용을 쓴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돈은 전부 다 현금으로 줬다. 이렇게 처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3번, 4번, 6번, 7번, 9번. 3번, 4번, 6번, 7번, 9번. 이렇게. 자, 3번입니다. 대한모터스로부터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자, 관계 법령에 따라 공채를 현금 60만원에 매입을 하였다. 그런데 나는 60만원 주고 샀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돈이 이렇게 나갑니다. 현금 60. 근데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이 공채를 평가를 해보니까 현재 가치가 38만원이며 단기 매매 증권으로 처리한다. 그래서 나는 이제 단기 매매 증권 38만원짜리를 산 셈이거든요. 돈은 60 주고. 그럼 이제 차변은 뭐로 할 것이냐. 어떻게 보면 손해본 거잖아요.
손해본 거 손실이거든요. 손실은 다른 말로 하면 비용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사건을 보세요. 승용차라는 자산을 구입하는 과정에 발생한 손실, 그러니까 비용이잖아요. 자, 회계에서는 자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대 비용들을 그 자산으로 처리한다 했죠. 그래서 차량 운반구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나머지 비용, 나머지 손실에 대해서는. 차량 운반구라는 자산을 매입하는 과정에 발생한 부대 비용, 부대 손실이란 뜻입니다. 됐죠? 이 순서를 좀 기억해 주세요. 14번. 단기 보유 목적으로 구입한 태양의 주식 500주를 1,000만원에 처분을 하였으며 당사의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하다. 우선은 보통예금 계좌에 돈이 1,000만원 들어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돈이 들어왔네. 두 번째 보세요. 내가 아까 단기 매매 증권 팔았지 않습니까? 근데 장부가액, 요 장부금액, 내가 지금 현재 장부에 기록해 놓은 금액, 그러니까 이 단기 매매 증권은 800만원짜리야 라고 장부에 기록했던 거죠. 그럼 나는 800만원짜리를 1,000만원 받고 팔았으니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익이 생기는 거죠. 혹은 분기하실 때요, 방금 제가 말한 것대로 800만원짜리 1,000만원에 팔았어 라는 게 기억나시면 되는데, 만약에 그게 기억이 안 나시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 차변과 대변 금액을 비교해보니 대변이 비었죠. 이 수익은 대변 계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처분 이익은 대변 이렇게 생기는 거고, 만약에 차변이 비었으면 처분 손실, 비용은 차변 계정이니까 그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6번 한번 볼까요? 일시 보유 목적으로 취득한 시장성이 있는 주식 100주를 장부금액은 160, 주당 15,000원에 전부 처분을 하고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를 받다. 주식 처분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지급을 한다. 요거는 좀 어렵고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한번 천천히 해볼게요. 다시. 일시 보유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이랬죠. 요까지 봤을 때 우리는 단기 매매 증권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요거를 장부금액 160, 내 장부에는 160이라 돼 있는 거를 처분했다. 전부 처분했다. 그래서 얘가 1번 되겠고요. 그리고 대금은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다. 2번인데 금액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15,000원이죠. 15,000원 곱하기 아까 100주라면서요. 여기 100주 보이시죠? 100주. 그래서 금액이 150이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 단 주식 처분과 발생한 수수료 5만원 현금으로 지급하다. 우선 현금 준 거부터. 현금이 그래서 5만원 나갔죠. 됐죠? 그리고 보세요. 왜 이 계정을 이렇게 썼냐면요. 수수료 비용이라는 계정도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거든요. 어쨌든 요건 영업활동하고 관계없으니까 비용으로 처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도 보시면 영업의 비용 계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둘 다 영업의 비용인 거예요. 굳이 같은 영업의 비용 카테고리를 따로 나눠서 쓸 필요 있느냐라는 거죠. 야, 그냥 다 합쳐.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로. 이 말입니다. 자, 이게 나중에 뭐 사채라든지 뭐 자본 같은 데 갔을 때 주식 발행 초과금, 할인 발행차 이런 거 할 때 주식이나 채권 같은 거 발행하거나 처분하거나 할 때 이런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관련 분계들을 최대한 좀 많이 접해 보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대로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 다음 7번. 자, 서울에서 발행한 채권은 만기가 2019년 3월 31일. 올해는요, 여러분, 2017년이죠. 그러니까 2017년이고, 오늘은 9월 10일로 보셔야 돼요. 요 문제 하나 풀 때는 그래 보셔야 돼요. 됐죠? 만기가 2019년. 일단은 1년 넘죠.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 키워드가 나왔잖아요. 자, 그러면 만기 보유 증권이고요. 그 다음에 금액은 일단은 보자. 여기까지만 하면 1,000만원입니다, 여러분. 1,000만원. 단 채권을 당좌수표를 발행했고요. 이게 이제 당좌이금 이렇게 나오고요. 단 채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가 있다. 요거는 현금으로 지급하다. 현금. 그리고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 발생한 부대 비용이잖아요. 그리고 5만원을 더하는 겁니다. 이러면 이제 위에 있는 금액이 되겠죠.
그리고 만기보유증권 요거 투자라고 적혀 있거든요. 요 부분에서 주의하실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투자라고 돼 있죠. 자, 요건 입력을 한번 해보시면 좀 이해가 될 건데, 자, 일반 전표가 뜨고 그 다음에 9월 10일이라는 날짜를 넣겠습니다. 차변 만기보증권 넣어볼게요. 보시면 두 개가 있잖아요. 요거는 유가증권 할 때 잠깐 설명드렸었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혹시? 이게 만기가 지금 딱 보니까 1년도 안 남으면 124번 만기보유증권이 되는 거고요. 애초에 취득할 때는 근데 이 만기보유증권이라는 것 자체가 항상 1년 이후에 내가 돈을 받을 생각으로 사거든요. 그때 181번이 됩니다. 자, 124번은 당좌자산, 181번은 투자자산입니다. 투자자산. 위에 보시면 투자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181번을 쓰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81번 만기보유증권을 넣어라 이 말이고. 그러니까 이 만기보유증권은 보통은 그래요. 매도가능증권도 그렇고 만기보유증권도 그렇고 이렇게 이름이 두 개가 있어요. 코드 번호가 다르게 해서. 항상 그랬습니다. 맨 처음에는 1년 넘게 보유하려고 내가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어느덧 보니까 이제 1년이 안 남은 거지. 그러면 더 이상 비유동 자산 자리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유동자산 쪽으로 올려야 되잖아요. 그때 코드 번호를 이렇게 바꾸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됐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또 잠깐 끊었다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